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22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간 투자 전략 7월 세 번째 주 어떤 업황이요? 예, 시황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빠르게 끝났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더위가 찾아오고 그런 상황에서 날씨는 정말 극한으로 오락가락하는데 주식도 맘대로 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지금 흐름 보면은 아침 이번 주 시작이 한 2600선 위에서 시작하다가 주중에는 한 번째 쭉 밀렸는데 밀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주봉상으로 볼까요? 별로 뭐 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즉 시가가 이번 주에 시작했던 게 2570이 저가였고 2627이 고가였습니다. 그러면은 한 57포인트가 움직였었는데 근데 종가는 2609. 그러면 시작한 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밀려서 끝났는데 이런 과정 쪽에서 변동은 엄청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섹터 쪽의 쏠림은 상당히 좀 컸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과연 지난주는 저희가 뭘 했고 앞으로 다음 주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좀 추세는 뭐 크게 이탈했다거나 뭐 어떻게 변했다거나 보긴 힘듭니다. 근데 추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내 계좌가 지난주와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맞는 섹터를 갖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차 전지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도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종목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결국에는 시장은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죠. 뭐 거의 하늘을 용솟음 치고 있는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에코프로 쪽과 2차전지 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탄력이 강하게 가는데 좀 뭔가 약간 좀 왜곡되는 느낌들도 났죠. 지수 자체가 왜곡되는 느낌들도 납니다. 이거를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게 되면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LG화학은 5위인데 그 밑에 단에 보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8위입니다. 시총이 지금 46조 5천억대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10위. 그래 즉 포스코 그룹들 두 개만 합치게 되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38조라고 치게 되면은 80한 9조 그러니까 거의 90조 육박합니다. 90조 육박하면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은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두 개만 합치게 되면 시총 3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애써 무시한다고 보여지지만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 주가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흐름들이 이것도 시장을 코스피 시장도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합쳐서 시총 3위인데 SK하이닉스 밑에까지 바로 들어오는데 이 정도 흐름들이 만약에 10%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둘 다 합치게 되면 거의 구조에 대한 상승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치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참 시장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나 코스닥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은 더 거의 2차 전지 천하가 돼버린 상황들이죠. 흐름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비에 뭐 거의 다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둘이 합치게 되면 67조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만 합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합쳐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67조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70조라고 되는데 67조면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합치게 되면 만약에 이 두 회사가 다 에코프로 그룹이 코스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총 4위, 3위까지 들어오는 거죠. 합치게 되면요.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아까 포스코 쪽과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들어와 있다. 이게 130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운 시총 그러니까 거의 200조가 이제 움직이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시총에서 만만치 않은 규모를 차지하는 게 2차 전지 쪽이다. 이렇게 시장이 대세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세히 볼까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거기다가 LNF, 포스코 DX 쭉 가서 10위까지 3위까지의 10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없어지겠죠. 이것까지 보게 되면 상위 4개가 이제 시총 상위 4개가 2차 전지 쪽으로 바뀌어 있고 그 합산만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67조 지금 13조니까 거의 80조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총에서 쏠리는 삼성전자만큼의 쏠림의 흐름들이 200몇십조 쪽에서 80조면은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걸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게 차지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바뀐 세상에서 또 저희는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2차 전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심 섹터와 함께 갖고 있는 쪽에서도 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또 에코프로 이렇게 세 개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수직 계열은 잘 됐다라는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얼마큼 또 시장에서 같이 대응을 해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응은 살짝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보고 저희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나머지는 과거부터 2차전지 쪽에서 그렇게 세게 가지 못하는 상황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건 분리막 부각받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전해질의 뭐 엔캠 정도 나오고 있고 나머지 저는 개인적으로 TCC 스틸 좋아라 하고 있고요. 이건 요쪽 정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게 되면 분리막은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WCP랑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좀 추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그 밖에 들어가는 음극재 뭐 앞으로 들어간다는 뭐 CNT 도전제,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변화를 봤을 때 나머지 소재 쪽은 그렇게 썩 재미가 없이 알고 있는 양극재 중심으로 강하게 나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라기보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일단 인정하는 정도고 저희는 지금 주력으로 삼는 거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2차 전지 장비가 더 지금 사이클에 맞겠다 싶어서 여기를 더 챙기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더 보시면서 지금은 종목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예, 지금 시황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또 체크해보자 한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셉니다. 코스닥도 세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로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저항이었던 여기 950점까지는 또 금방 들어갈 수 있고 월봉으로 볼까요? 거의 여기에 대해서 200주선에서 잘 지켰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 코스닥은 더 하락폭이 좀 가속화됐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레벨업 시도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만만치 못한 상황들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한 1000 중반대쯤 이게 코스닥에서 지난 2021년, 2021년도 나왔던 그 부분들이죠.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현상도 보여줄 것 같은데 뭐 지수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코스닥은요. 근데 대신 코스피는 그냥 2차 전지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나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저희 알고 있는 크로스가 잘 지지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지지권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 상태들, 그러니까 크로스가 나왔던 어제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렸던 부분들이죠. 2580선 그리고 또 이 부분 2550 나오고 있는 55일선 요 두 단계가 지지권으로 나오는 가운데 그러면 저항을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겠죠.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한 2620선 정도 돌파하는 거 정도인데 솔직히 이거 의미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수는 그냥 그 정도 보고 지금 저희가 대응해야 될 거는 아시는 것처럼 네 시장에 대한 종목과 섹터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거래도 살짝 늘긴 했네요. 근데 그런 거 빼고도 일단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솔직히 볼 거 없었습니다. 뭐 약간 다우지수 뭐 한 번 더 가다가 와 다우지수는 뭐 몇일째 올라갑니까? 근데 지금 가는 거고 S&P 500도 강보합권, 나스닥도 조금 밀려서 끝난 0.2. 근데 요 자리죠. 13,855 정도쯤까지 속도 조절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쪽에서 변화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 거의 뭐 재미 하나도 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요런 200일선 깨고 55일선 저항을 받고 여기가 상당한 저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는 거의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중국 증시가 위치해 있다는 거 그런 쪽이고 대만 증시도 지금 와 장중에 어제 뭐 대만 뭐 무슨 전쟁 나나 싶대. 아 이거 요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럴 정도로 강한 변화가 왔다가 올라가더라고요. TSMC가 충격 받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대만 증시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던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켰습니다. 대만도 그 크로스라는 지점이 지켰는데 지금 밑으로 내리꽂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테스트가 더 올 것 같습니다. 한 6천 이제 이 정도쯤에까지 다 아시는 요 정도 라인쯤까지는 지지가 들어오겠구나 이런 쪽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그거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상황들 한번 지켜봤고요. 또 지표들 한번 체크하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 화로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 추이입니다. 역시나 달러는 쉽게 안 꺾입니다. 그게 지금 보여주는 상황들이고 한 99 또 초반까지 갔다가 바로 돌려버립니다. 금방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달러에 대한 위상 보여주는 거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고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 또 이번에 103대가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다시 달러화가 강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약세로 가느냐 이 중요한 단계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저항은 지금이고요. 그래서 뭐 약한 101의 저항 첫 번째 그리고 103에 대한 저항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왔었을 때 시장 반응 이렇게 그러면 다음 저항권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의외로 원달러가 이제 반응을 하죠. 근데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달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원달러가 올라가는 약세로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벌써 여기였으면은 1200원대 초만 왔어야 되는데 10원이나 20원대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1200 이번에도 한 70원 50원도 안 깨요. 한 70원대에서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렇게 여기가 1% 올라간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폭이 또한 거의 1260원 70원 움직일 정도면은 거의 2% 3%한 2배 이상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죠. 즉 상대적인 베타 계수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게 지금 흐름인 것 같고 이거는 왜 그러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위안화 움직임들이 더 가파르게 움직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위안화 흐름들이 지금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엔화 약세가 위안화 약세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그래서 7.2대는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7달러 밑으로 여기까지를 이탈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중국에 대한 경기 관련된 내용들이죠. 지금 경기 내용들은 경기 부양은 지금 힘들어지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경기 관련된 얘기 빼고 이걸 직접 할 의지가 있겠느냐? 중국 정부가 의지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해도 소용이 있겠느냐? 부동산이 저 모양인데 이런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헝다 날라갔고 그 다음엔 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완다도 지금 23일이니까 그렇죠. 이게 채권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다 떠나서 지금 중국은 1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일당 독재 체제로 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 독재 체제에서 효율적으로 딱 뭔가를 잡고 다음 쪽으로 경제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정부에 대한
힘은 상당히 큰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큼의 강력한 변화가 안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는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못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쪽이 이렇게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의지 자체가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뭐 대내 대외 모두 다 마찬가지로 매체 쪽으로 막 이제 좀 털기 입을 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좀 끌어가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위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또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돈이 액션이나 정책들이 쏟아지는 게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지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말을 하겠죠. 그러면 선행적으로 나오는 지표부터 경기 개선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한 8월, 9월 달까지도 나오는 얘기가 좀 이런 관련된 내용이 적다. 그러면은 중국의 위기설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관심이 없다는 쪽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 정부는 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지금 그쪽이 아니라 계속 이점 챙기기만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외국인들 투자자나 아니면은 시장 동력들은 더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는구나, 과거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요? 중국에 대한 반응은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환율이 지금 거길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중국의 경제 수출 비중들이 많이 줄어졌고 한때 중국의 수출 비중이 한 25%까지 가던 게 지금 17%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미국 쪽이 더 이만큼 중국 쪽 그렇고 미국 쪽이 거의 한 20%대까지 회복하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큰 나라에서 뭐 재채기를 한다 그러면은 또 영향을 받는 거죠. 미국이 재채기에도 영향을 받고 중국이 재채기 하면 또 같이 몸살 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이네요. 네,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달러도 같이 봐야 되고 지금 위안화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7.3대 여기 그리고 지금 7.11대 정도로 볼게요. 마지노는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7.1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환율에서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7.1 또 7.3 여기서 위안화가 어떤 식으로 경로를 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차라리 변동성이 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들이고요. 한번 또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환율은 달러 추가 약세, 달러를 추가 강세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달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이쪽은 생각보다 이번 주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약간 주춤합니다. 근데 지금 딱 이게 횡보가 오래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자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많아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횡보 오래 나오다가 한번 툭 하고 충격이 나오거든요. 충격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단부로 나온다. 관심 있으신 분 진입입니다. 네, 지금도 29,900 거의 뭐 3만 달러에서 거의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요정 뭐 지난번에도 설정한 때 뭐 29,500, 뭐 28,000 요 안쪽까지는 한번 진입해도 이렇게 그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주식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횡보하던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힘이 응축하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약간 더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르륵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여기서 어떤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그러면은 보통 한번 충격을 떡 주죠. 그걸 가지고 밀었다가 다시 감아 올리는 거 있죠. 그래서 감아 올리는 힘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흔들릴 때마다 잡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밖에 다른 쪽 보면은 뭐 금리는 지금 그나마 10년물 중심으로 단기물은 제가 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기물 정도는 이번에 금리의 변화와 함께 FOMC 금리 변화와 함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10년물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 봤던 거랑 거의 똑같이 4.0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거기다가 그렇다고 한 3.8대 이상으로 또 강하게 들어가긴 못한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3.8 위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이제 FOMC에 다가오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25bp 올릴 텐데라고 하는 흐름들이 여기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요 안쪽에서 움직인다. 안쪽인데 지금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상단부는 또 돌파를 할 것인가? 한 3.85 정도 되겠네요. 3.85 돌파해서 위로 안착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저항받고 빠져서 다시 요 나오는 3.6대 7대 여기에서 움직일 것인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더 세게 못 치고 가는 게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거의 또 마지막일 것 같아요.